당신의 삶의 풍요로움 더하기.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글배우님이 지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함께 하실 건데요. 글배우 작가님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고민 상담소 글배우 서재를 운영하고 있고요. 1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는다고 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근처 백화점에서 글배우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도 받고 좋은 강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던 일. 25살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의류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이었고 당시 너무 큰 돈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해결될 순 없었지만 말하는 순간 내 꿈이고 뭐고 간에 당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뻔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 재산이었던 34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가면 돈을 벌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우선 방을 구해야 했지만 34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없었다. 이튿날 비가 엄청 많이 와 우산을 쓰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방을 구했다. 주로 고시원을 보았는데 아무리 싼 곳도 35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방을 12개 정도 봤을 때쯤 배는 너무 고프고 비마저 쫄딱 맞고 나니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꿈을 쫓거나 절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의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던 게 생각나 이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당당히 나름의 성공을 이루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자며 3일째 방을 구했다. 한 달에 24만 원짜리 고시원 방이었다. 실제로는 방이 아니라 고시원에서 쓰는 창고방이어서 고시원에 있는 인터넷 전선이 다 들어와 있었고 예전에 쓰던 신발장까지 들어와 있어서 다른 방에 비해 훨씬 좁았지만 그래도 방을 구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짐을 풀고 청소를 한 뒤 밥을 먹었다.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밥과 김치가 있었다. 저렴한 곳이어서 그런지 맛은 둘째치고 위생이 너무 안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방보다 밥을 먹는 게 더 곤혹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공짜가 어디냐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원에는 옥상도 있었는데 옥상이 마음에 들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정말 멋있었다. 아주 높은 건물과 빌딩이 있었는데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거기는 천국 같고 여기는 지옥 같았다. 그래도 옥상에 올라오면 신선한 바람이 불고 야경을 볼 수 있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란 생각이 들었다. 야경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그곳을 종종 찾는다. 어쨌든 당장 3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목표한 시간은 8개월. 8개월 안에 빚을 갚고 내려갈 수 있을까?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 모아서는 서울에 온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이 없을까? 계속 찾던 중 정말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그저 떡을 파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늘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다. 한 달 동안 10번도 넘게 마주쳤는데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을 쫓아다니며 할아버지께 내 사정을 얘기하고 간신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결론은 이랬다. 1,000원에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20년째 여기서 일하고 공장도 가지고 있으며 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싶었지만 팔리는 개수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에 홀린 듯이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역에서, 점심길에서, 퇴근길에서, 새벽길에서, 때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사먹고 어떻게 팔아야 가장 잘 팔리고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지 생각하며 살다 보니 20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1,000원에 가져와서 3,000원에 팔면 2,000원이 남으니 하루에 100개를 팔면 20만 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파는 걸 보니 쉬워 보였다. 한 번에 2개씩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여러 개를 사거나 한 번에 사람들이 4~5명씩 금세 몰려오기도 했다. 무작정 10만 원어치 떡을 사서 다음 날부터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그날 하나도 팔지 못했고 사실 너무 창피해 한마디도 못했다. 그 다음 날도 한 개도 못 팔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에 한 개를 팔기도 어려웠다. 너무 창피했지만 고집이 생겨 더 열심히 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걸은 적도 많았다. 밥 먹다가도 팔고 식당에 들어가서 팔기도 했지만 아무도 쉽게 사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나마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 나자 조바심이 났고 너무 불안했다. 무엇보다 정말 간절했다. 당장 돈이 없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한 채 서울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내려간다는 건 더욱더 무서웠다. 혼자 창고 같은 방에 매일 갇혀 있는 것 같아 점점 우울해졌다. 번듯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비교되었고 꼭 나만 갈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이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밉고 못나 보일 수가 없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그만큼 억울하며 억울한 만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때의 내가 딱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 매일매일 자책만 하다가 그러다 죽을 용기로 차라리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내가 지낸 곳은 서울역 근처였는데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찾아가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 손님이라 생각했고 떡을 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새벽 6시쯤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큰절을 하며 매일 이렇게 외쳤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처음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할 땐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나 죽을 용기로 해보자는 생각이 더 크게 외쳤다. 무서웠고 두려웠다. 2시간 동안의 절이 끝나면 다리가 계속 떨려왔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적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류 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의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떡을 팔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오후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펴고 큰 절을 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5개도 팔지 못했다. 너무 간절했고 안 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떡을 팔았다. 3개월이 지나자 4만 원어치를 팔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판 게 없었다. 그때의 나는 무모했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슬펐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의 선 끝까지 어떤 후회도 남지 않게. 고시원 방에서 거의 매일 울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전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정말 간절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 8개월이 되는 어느 날 젊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고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었다. 거절했으나 정중히 3번 정도 찾아와 부탁했다. 그는 내가 절하고 있는 빌딩의 회장님 비서였다. 몇 개의 직원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곳을 따라 들어갔고 하얀 머리에 딱 봐도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시간을 뺏었으니 당신의 시간을 갚겠다고. 회장님은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는 떡 상자를 드시더니 직원들에게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팔 테니 대신 1시간만 시간을 내어 영상 하나를 보아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는 회장님은 정말 운동화로 갈아 신고 떡을 팔러 빌딩을 돌아다녔다. 영상의 내용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님은 돌아오셨고 개인 명함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 대학 졸업장도 학력도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 좋은 정장을 입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지켜보았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남의 건물 앞에서 절을 계속하길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쫓아내려 했지만 직원이 가져온 전단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며칠 하다 말겠지 하며 재미있어서 그냥 두었다고. 그러나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1달이면 그만두겠지. 2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는 모습에 왜 그렇게 하는지 꼭 자세히 듣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고 회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당시 의류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이 시간을 보낸 것이었으므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뒤 나올 때 회장님의 명함을 돌려드리고 종이로 만든 내 싸구려 명함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언제든 회사에 떡이 필요하면 꼭 연락 주세요.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엄청 났다. 그 전에 고시원에서 흘린 눈물과는 달랐다. 외롭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인생을 엄청 멋지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먼저 살아서 성공한 누군가가 그 방식이 옳다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회사 전체 납품으로 대량의 떡이 필요하다며 수량을 맞춰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8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팔게 되었다. 아마도 회장님이 구매해 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빚을 갚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의류 사업에 도전했고 결국 실패했다. 앞으로도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배운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과 각오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나의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넘어서고 이겨낼 거라고 나 자신을 믿게 되었다.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떤 간절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한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삶에서는 누구나 간절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간절함을 스스로 응원하며 외롭고 두렵기도 할 테고 당신의 어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오늘의 시련에 결코 지지 않고 멋지게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당신과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만의 멋진 삶의 시간이 담긴 꽃을.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번 작가님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간절함 덕분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